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이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죠. 바로 암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살게 될 경우에 36.2%, 그러니까 3명이 1명꼴로 암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암보험 가입의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피할 수 없는 질병인 만큼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대로 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험에 대한 고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이죠. 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근심도 쑥 줄어들 텐데요. 그러면 암보험 가입에 있어서 이 유비무환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병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많이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암보험 가입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암보험에 대해서 뭐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집어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될 정도로 암보험은 꼭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이런 꿀팁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느냐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망률 명실상부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3명 중에 1명은 암에 발병되는 확률로 엄청나게 높아요. 사실 우리는 뭐 어릴 때 TV에서만 봤을 때 암에 걸리면 모두 다 이제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유병장수 시대, 암도 발병이 되지만 암도 치료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암보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암보험을 설명하는데 왜 의료실비를 설명하느냐? 의료실비가 뭐냐? 의료실비부터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알고 계셔야 암보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는 의료실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의료실비가 왜 보상이 좋은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의료 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암에 걸려도 혹은 뇌졸중, 심근경색에 걸리더라도 의료실비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방금 기재해드린 것처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용 목적, 예방 목적, 치과 한의원의 비급 항목, 정신, 임신, 출산, 고의정의 사고, 자살만 아니라면 실비에서 대부분의 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자기부담금 10%, 20% 가입한 시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실비만 있더라도 크게 걱정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보험을 그러면 왜 가입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실비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입원 병실료, 심지어 뭐 식사비, 밥값이라든지, 잠시만요.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암의 치료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항암 치료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밥값까지도
병실료까지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료실비에서는 치료는 해당이 되지만 치료비들은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휴업 손해비까지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로 들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지금 급여를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와이프에게 생활비도 줘야 될 거고 용돈도 줘야 될 거고 저희 딸에게 학원도 보내줘야 될 거고 간식도 사줘야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암에 투병 중이라면 일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실비만으로 준비가 끝이 아니라 암보험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 치료비는 의료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점점점 저렴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정말 저렴한데 정말 좋은 치료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밀하게 하는 로봇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실비가 있고 암보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술을 당연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의료실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암은 요즘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희귀암들이 발병될 경우에는 정말 실비 한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암보험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 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 이번에 친구도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치료비가 약 2,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목돈을 안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병원비를 먼저 병원에 결제를 한 다음에 후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암 진단금은요. 진단서만 발행이 되면 조직검사 결과지만 있다 한더라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암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서 먼저 진단금을 받고 그 보험료로 저희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후에 의료실비를 청구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과정인데 이것처럼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에 추후에 보상이 되니까 먼저 진단자금, 병원자금이 필요했을 때는 암진단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휴업 손해비, 내가 일을 못할 때 사용해야 되는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 치료비, 의료실비 한도 5천만 원으론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 보상이니까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보험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보험료도 각각 전부 다 틀리고요. 각각이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무수히 많은 특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암 진단금도 있을 거고요. 5대 고해감, 3대 고해감, 10대 고해감, 재진단암, 암수술비, 항암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떤 게 좋은 암보험인지 내 암보험은 잘 들려져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저는 진단금으로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인 즉슨 암 입원 일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해서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혹은 20만 원씩 주겠습니다요. 반면에 암 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받으면 몇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요. 이렇게 용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보험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 안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한다. 이런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로 들어서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으면 입원 치료하든 통원 치료하든 수술하든 항암 치료하든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객님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상을 받기 편한 특약은 암 진단금이라는 거죠. 물론 암 진단금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저는 가족력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도 조금 더 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 진단금을 더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에 보험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것들 넣는 것보다 암 진단금을 차라리 조금 더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고객님께서 암은 전이가 좀 위험하다는데 두 번째 암, 재진단암 좀 넣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암 진단금이랑 재진단암을 같이 넣어드렸었거든요. 암은 또 전이가 그러니까 두 번째 암, 세 번째 암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진단암도 넣어드렸는데 재진단암의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암 진단금보다도 재진단암이 보험료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 시청자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암 5천만 원을 넣을 바에는 첫 번째 암에 1억 원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짜잘한 특약보다는 크게 진단 자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 일당 이런 병실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실비에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금만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보험 가입 꿀팁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볼게요. 물론 나이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암에 발병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 사실 가능성은 조금 적죠. 그래서 사실 암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이유인즉슨 암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의 위험률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라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1,000원에도 암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00원이 이유가 있겠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한 만큼 그만큼 확률이 적기 때문인데 암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암보험을 2만 원에 1억 원을 준비하셨어요. 1억 원 준비하는데 2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5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2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딱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9만 원 정도로 이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고 위험률을 증가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지환급형 요즘 유행이죠. 잠시 후에 또 최동원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희지환급형, 무해지환급형은 뭐냐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애초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약하려고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저희지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 좀 다운시키셨으면 하고요. 특정 소외감, 유사암 살펴보기.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암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암 있고요. 고해감 있고 유사암 있고 특정 소외감 있어요. 특정 소외감이라는 뭐냐면 우리 남녀의 생식기암들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 난소, 자궁이 있을 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방광암, 요도암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암들은 절반만 보상한다. 이런 회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녀 생식기암들도 딱 절반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100% 보상이 되는 암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유사암 한번 볼게요. 유사암의 종류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갑상선암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암 발병률 1등을 담당하고 있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이 너무나도 발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입했을 때 100% 이렇게 보상을 해줬었거든요.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천만 원 받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약관들을 증권들을 보게 되면 뭐 가입 금액의 20% 혹은 10%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00만 원 혹은 600만 원만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해율 때문에 이렇게 보장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요즘 가장 유행인 암이 뭐냐면 대장 점막 내암이 있거든요. 우리 대장암까지는 아니지만 대장 점막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치사율은 적지만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상하고 보험회사들은 이미 원래 100% 주는 대장 점막 내암이었는데 이제는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가입 금액의 10% 혹은 20%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양 암보험 준비하실 거 대장 점막 내암도 100% 지급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짜잘한 특약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아주 중요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 이용하시면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특정 소외감이나 유사암이 분류되는 회사가 있고 안 분류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주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암 진단금으로 가져가고 비갱신의 저해지 환급형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모든 암보험 일반 암 진단금은 2천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1,000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불가하실 작년 말까지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도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아마 최대 한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암 진단금 제가 2천만 원, 1,000만 원 좀 저렴하게 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준비했지만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좀 더 준비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더 올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딱 심플하게 준비했을 때 보험료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30세 여성분들은 26,000원부터 60세는 38,948원, 남성분들은 25,749원부터 64,108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30대 분들은 내가 아직 암에 걸릴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년 납이에요. 저희가 38,000원씩 20년 내는 거랑 26,000원씩 20년 내는 거랑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당장은 1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2,000원씩 20년 차이라면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20년까지만 돈을 내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0세까지 혜택을 받으니까 이양 보험을 준비하실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준비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병역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암보험뿐만 아니라 뇌질환, 심장질환도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혹은 암 제가 2천만 원 설계했지만 1,000만 원 가입하고 싶어요. 여기에 수술비도 넣을 수 있나요?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맞춰서 저희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간략하게 알고 싶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설명에 미흡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암보험 가입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확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비로는 치료비에 대한 충당도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게다가 암에 걸려서 우리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생활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가족들이 짊어지게 될 그런 큰 무거운 걱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암보험 대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방송 보시고 이제는 정말 미루지 않고 암보험 가입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가입의 팁을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암보험, 내보험, 심장보험, 그리고 운전자 배상 책임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있는 암보험 정말 누구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병력에 따라서 이제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유병력자 분들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보험료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이 되지만 누구나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기존의 병력 때문에 암보험을 좀 늦추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암이 지금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우리 10살짜리 꼬마애가 암보험이 필요할까? 나이 보험료는 젊으면 젊을수록 쌉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며 뭐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저희가 정해진 기간까지만 돈을 내면 100살까지, 110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암보험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의 보험 역사로부터 쭉 보면은 우리 보험은요.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을 책정해서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이런 암보험들이 있을 때 좋은 암보험이 있을 때 이런 보험들을 꽉 잡아두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충분히 암보험 유리하게 가입 가능하고요.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병욱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핵심은 암 진단비 준비라고 합니다. 무해지로 같은 보장도 저렴하게 가져가 보시고요. 암보험의 보장 범위, 일반암 보장 범위,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의 보장 범위를 전문가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보장 이외에도 이대 질환이나 내게 필요한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함께 묶어서 가져가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암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고요. 게다가 지금 이미 암보험이 있는데 내 암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떤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고 꼼꼼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무해지 보험입니다. 최근에 더욱더 자주 들리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렴해서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은 게 무해지 보험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 그렇게 저렴한 걸까? 혹은 싸면은 좀 보장이 약하지는 그렇죠. 않을까? 네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무해지 보험에 대해 오늘 알아볼까요? 우선은 이제 뭐 무해지 보험이란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네. 해드리면
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20년 납 기준으로 본다 하면 예. 예전에 보험들은 20년 동안 내가 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한 3년 예. 내고 5년 내고 뭐 이때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조금 있으세요. 이게 뭐 100%는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뭐 20%, 30%, 50% 이렇게 있으신데 무해지 보험은 유지를 잘 하셔라. 예. 그러면 보험료는 싸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만들면서 보험료는 보장은 똑같지만 보험료를 싸게끔 만들어준 게 무해지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하실 것 같고 네네. 그런데 내가 그럼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 전혀 못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20년 납이 다 끝나면은 끝나면 어떻게 또 되는 이게 거예요? 또 나와요. 해지환급금이 좀 어, 특이하게 예. 이제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으신데 납입이 끝나면 뭐 회사마다 뭐 100%가 넘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뭐 어떤 뭐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뭐 200%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납입 기간 중에 예. 이거를 이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딱 책정을 하시면 요 기간 중에는 무조건 해지를 하시면 찾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건- 물론 뭐 보험은 예.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말씀 주신 대로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 저렴한 장점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과 무해지 보험을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면 일단 저희가 뭐 표를 좀 간략하게 좀 이제 보여드릴 예. 건데요. 무해지 보험하고 일반 건강보험하고 본다라고 하면 보장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장 내용은 뭐 특약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보험료는 뭐 일반 건강보험을 이제 일반 건강보험료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해지 건강보험은 대략 뭐 한 20%에서 30% 정도 뭐 특약 넣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게 20, 30%뭐 굉장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들의 보험이 뭐 10만 원짜리 보험이었다. 예. 그러면 20, 30% 싸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저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년 내시는 게 아니고 보통 20년을 내세요. 그러면 그래요. 2만 원씩 20년을 내시면 480만 원이 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납입 기간 중에 아까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해지를 했다. 그럼 일반 건강보험은 조금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많지는 않는데 기간별로 뭐 한 20, 30%, 50%, 70% 이렇게까지 있으신데 무해지 환급형은 한 개도 없다. 20년 납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이 완료가 되시고 예. 납입이 완료가 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일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무해지 환급형이 해지 환급금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최근 들어서는 무해지 환급형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예. 여기 있는데 이제 1형은 일반 건강보험보다 높고요. 무해지 2형은 보험료를 좀 더 싸게 만들었어요. 더 싸게 오. 만들고 해지 납입 기간 후에도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든 또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의 뭐 기호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은 똑같이 넓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네. 내가 해지를 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무해지 그렇죠. 보험을 선택하는 게 똑똑한 그런 선택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보장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네. 좀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특약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특약들을 뭐 한 100여 가지를 다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고 예.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암보험 그다음에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3대 질환 요거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수술비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 20년 납 100세 만기시고 이제 41세 남자 기준으로 이 납입 면제 되는 상품으로 A사랑 B사랑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예. 이게 일반암 진단금. 일반암 진단금은 뭐 보통 남자분들은 뭐 위암, 관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모든 암을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A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잡았는데 보험료가 27,800원이에요. 근데 저렴하네요. 비사는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해지 나더라도 나는 최근에 무해지 보험 좋다 하니까 싸다고 하니까 가입을 했어. 난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무해지라도 회사마다 암보험을 책정하는 보험료 수준이 틀리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를 좀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사암 진단금은 거의 비슷하고요. 1,000만 원에 뭐 1,300원, 1,380원.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금도 보시면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A사는 5,500원, B사는 7,600원. 오, 조금씩 다르네요. 네, 뇌졸중 진단금도 1,500만 원 기준으로 A사는 13,000원, B사는 16,000원.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기준으로 2,700원, 3,700원.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4,000원, 5,000원. 그래서 이렇게 다 넣었더니 보험료가 A사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정도 나오시고요. B사는 69,000원. 그 14,000원 차이. 이게 한 달 내는 게 아니라 20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차곡차곡 쌓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네. 우리가 수술비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때요? 수술비도 좀 비교를 네. 해드릴 텐데 A사, B사. 그래서 뭐 상해 질병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이 정도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20년 납 기준이시고요. 상해 수술비는 뭐 A사가 3,900원, B사가 4,400원, 질병 수술비는 2,800원, 3,600원. 특정 수술비는 A사는 29,000원, B사는 31,000원. 암 수술비는 또 오히려 A사보다는 또 B사가 싸요. 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B사가 싼 경우도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A사, B사. 그러니까 A사는 41,900원, B사는 43,200원. 그래서 수술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딱히 뭐 A사, B사가 뭐 한 2,000원 정도면 뭐 이것도 뭐 크다면 클 수는 있는데 수술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A사, B사 뭐 이렇게 뭐 선호도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암 수술비 같은 거를 제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보험료가 한 4,000원 이상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해지라고 무조건 이 회사 무조건 나 무해지 잘했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회사마다 좀 틀리시기 때문에 요거를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이 진단비가 여기가 싸니까 요 회사로 하시고 수술비는 또 뭐 B사, C사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다 놓고 봤더니 A사가 제일 저렴하더라. 그럼 A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도 다 비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A사와 B사 그러면 장단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보험료가 저렴하죠. 타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네. 이제 연계 사망이 예전에는 작년 말까지 연계 사망이 좀 없었는데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질병 사망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망보험금이 연계가 좀 붙어요. 그래서 연계 사망보험금이 좀 저렴하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A사 같은 경우에는 특약 구성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들, 뭐 이제 3대 질환 수술비 이 정도들은 다 있는데 뭐 기타 뭐 몇 가지 수술비 이런 것들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사는 반대적으로 특약 구성은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뭐 암진단금, 뭐 뇌혈관 수술비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술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사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좀 보험료가 비싸죠. A사에 비해서는 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다. 그다음에 연계 사망보험금이 좀 많이 붙어요. 사망보험금 나는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좀 많이 붙다 보니까 거기 더불어서 또 사망보험금에 또 관련된 보험료가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붙는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싸고 싸고 보험료에도 무해지 보험인데 또 차이가 있고 특약을 맞습니다. 넣는 네. 거에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선택은 어떤 걸까요? 저는 뭐 당연히 A사. 네. A사의 이제 장점을 정리해 주시죠.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뭐 A사, B사, C사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 회사가 너무 크고 탄탄하니까 하겠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신데 뭐 보험회사 이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고 있고 일반 변액보험이 아닌 이상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까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뭐 진단금 수술비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 회사가 좀 약해서 불안하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이제 뭐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A사, B사 이렇게 또 인수합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뭐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가입 시점이 약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 회사가 뭐 안 좋아서 뭐 인수합병을 했다. 그럼 이 회사 거를 다 이 회사 기준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 가입한 기준 그대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하실 필요 없고 이게 보험은 보장성 보험 내가 지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할 때 합리적인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합리적인 지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거. 같은 보장이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고 조금 비싸면 보장 혜택이 많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좀 비싸면 좀 보장 혜택이 많은 걸로 이렇게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A사 상품으로 좀 저렴하게끔 준비할 수 있는 A사 상품으로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A사라고 마지막으로 원픽을 추천 주셨습니다. 같은 무해지 보험인데도 보험료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요. 보장은 같아도 회사별로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무해지 보험 가운데서도 오늘 소개드린 A사가 최대 30%까지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무해지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험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험의 대세를 따르실 때 대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좀 비교해 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걸려온 전화 먼저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 나이가 56세인데요. 제가 예. 이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예. 뭐 KB 손해보험의 예스365,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지인이 들라고 해서 들은 거라. 예. 그래서 이게 잘 들어져 있는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 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가입해 놨으면 세 건이 절대 적은 보험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네. 살펴드릴 거고요. 지금 네. 그러면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실 때 잘 살펴드릴게요. 보험료 어떠세요? 보험료는 뭐 한 25만 원 정도 나가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 나가면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도 되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리모델링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 3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예스365 건강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그리고 80세 만기에 하나생명 CI 종신보험까지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2만 5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총 3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지인의 추천만 받고 믿고 가입해두고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이 부족한지 좀 건강할 때 제대로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이 시간은 조병욱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고요. 일단은 제가 꼭 필수적인 사항들이랑 뭐 선택적인 사항들 좀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험료는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험료의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KB손해보험의 예스365 건강보험 있잖아요. 네. 이 보험은 그냥 두세요. 요거 너무 잘 가입하셨거든요. 오, 예. 의료 실비도 탄탄하게 있고요. 3대 질병들도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뭐 배상 책임 각각의 뭐 상해 특약, 질병 특약 소소하게 좀 들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험료도 너무 깔끔하고요. 구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KB S365 건강보험은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2개 보험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운전자 보험 지금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납, 10년 만기 치고는 37,560원, 10년만 혜택을 주는 건데 운전자 보험. 사실 운전자 보험은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 예를 들어 11대 중과실은 뭐냐? 민식이법처럼 스쿨존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처벌받는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운전자 보험은 사실 일어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때문에 저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7,560원 굉장히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 4,000원 정도면 설계가 가능한데 37,000원 정도를 내고 계시니까 거의 10배 정도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좀 해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CI 보험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저기 보장은 적고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돈이 많이 나오는 거? 그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CI보험은 뭐냐면 우리가
암, 뇌, 심장 이렇게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3대 질병 있잖아요. 이런 네. 질병이 발병이 됐을 경우에 사망금의 일부분을 먼저 지급을 해주는 네. 보험이거든요. 원리는 이래요. 아. 근데 이 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냥 암이면, 그냥 뇌졸중이면, 그냥 심근경색이면 보험금을 네. 지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네. 앞에 중대한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암이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뭐 약간상의 정의로 얘기하자면 평생 수신간호를 받아야 되는 뭐 상태를 뜻한 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직접적으로 받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거의 3대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네. 보험도 저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KB 네. 손해보험과 아까 제가 잘 야무지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의료실비도 있고 3대 질병도 아까 KB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있으셨어요. 그리고 네. 운전자 보험은 요게 같이 합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배상 책임도 있고 일단 필수적인 보험 항목들은 KB로 기반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KB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3대 질병 볼게요. KB 손해보험의 조금 약한 부분, 물론 좋은 보험인데 약한 부분은 뭐냐면 암진단금, 뇌졸중, 심근경색이 1,000만 원씩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의료실비에서도 이 3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해결해 주지만 3대 질병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B 손해보험 예스365 상품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동부화재 푸르미라이프 운전자보험, 하나생명 CI종신보험 이거 두 가지 상품은 정리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암 3,000만 원, 뇌질환 3,000만 원, 심근경색, 심장질환 3,000만 원 그리고 아까 푸르미라이프 운전자보험 해약하시니까 여기에 4,000원만 추가하시면 운전자보험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전자까지 준비하게 되면 지금 시청자님 나이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6만 6천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는 KB 손해보험이랑 이렇게 신상품 이렇게 두 가지 상품만 가져가시면 약 13만 원 정도 보험료 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납입하시고 계시던 22만 원보다 보험료는 9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는 중대한 암을 보상을 하던 게 이제는 일반 암, 모든 암 보상해 줄 거고 중대한 뇌질환 보상해 줄 걸 그냥 모든 뇌질환 보상해 줄 거고 중대한 심장질환을 모든 심장질환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안 바꿀 이유도 없고 보험료도 더 그러네요. 저렴해지니까 네.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게 시청자님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실 것 같고요. 우리 9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이 생겼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비용들을 혹시나 보험이 좀 더 미흡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다면 저는 치매보험이나 뭐 간병보험이라든지 혹은 뭐 연금에 노후 대비 투자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이로우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네. 잘 살펴보니까요. 새어나가는 보험료가 있었어요. 그러게 많으네요. 그렇죠. 네.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도 괜히 10배나 비싸게 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생명 CI 보험도 내가 받기 힘든 보장인데 10만 원이 넘는 그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도 KB증권이 지금 시청자님 보험의 기둥이 확실히 되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네. 저희가 비갱신으로 필요한 보장들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다 넣어드려도 총 보험료는 9만 원이나 줄어들었으니까 이걸로 네. 아끼시거나 다른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보장 잘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싹 다이어트해도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기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보험도 처방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보험 예전에 이제 가입한 게 있는데 예. 이게 그 가입을 하고 나서 신경을 안 썼더니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저한테 이제 안 맞는 보험인 것 같아서 음. 네, 그 지인분도 이제 그만두셨고 예. 네네 좀 진단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한 건 가지고 있으신데 2013년 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네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제 40이에요. 지금 막 40 되셨고요.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 금액은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싼데 예. 혜택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중대한 질병 뭐 이런 거를 예.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보험료가 한 20만 원 훌쩍 넘는데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올해 40 드신 남성분의 증권 한 건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지인통에 가입해 주셨고요. 지금 보험료 26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면은요, 2013년, 한 7년 전에 오래전에 지인만 믿고 가입을 한 CI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지금 지인은 일을 그만두시고 보험이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는지 좀 혼란이 오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보내주신 증권 저희 잘 살펴봤고요. 이제 보니까 CI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CI 종신이 뭐 인터넷이나 뭐 주위 분들 보면 좀 지급받기 까다롭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네네. 주계약은 또 1억 원 이렇게 좀 비싸게 해놨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실비는 지금보다는 좀 좋은 게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실비가 3년 갱신으로 좋은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실비는 살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비만 딱 하시면 얼마 하지 않는데 주계약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계약을 1억을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계약을 뭐 한 2천이나 3천 정도로 낮추시고 실비 가져가시고 그 몇 가지 또 갱신형 되어 있는 특약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기존의 보험을 지금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내시는데 한 7만 원, 네. 8만 원대 정도로 리모델링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필요한 3대 진단 자금이 좀 없으세요. 네. 뭐 암이라던가 뇌라던가 심장, 그다음에 수술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암 진단금도 좀 넉넉하게 5천만 원 정도 잡고 뭐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급성, 수술비 같은 거 이렇게 좀 책정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물론 뭐 납입 기간을 20년 납 잡느냐 뭐 30년 납 잡느냐에 좀 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납입 면제 혜택도 있고 하시니까 좀 길게 가신다. 30년 납 기준으로 하시면 보험료는 뭐 한 8만 원대 이 정도로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네. 기존 보험을 한 25만 원, 26만 원 내시는데 기본 계약하고 실비 가져가시는 게 7,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 한 8만 원대 정도.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리모델링 하시고 나머지 돈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 갖고 뭐 연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거 쪽으로 좀 노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지금 걱정을 궁금한 하셨던 게 것처럼 네, 네. CI 보험료 심각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주계약과 예전의 실비는 그래도 좋다니까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시면 지금 보험료보다는 뭐 10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CI라는 글자가 있거나 혹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도움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47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8살 아들 그리고 20살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의 3대 질병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이렇게 젊은 따님과 아드님 어떤 보험 상품이 좋을까요? 일단은 3대 질병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특정 회사 언급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팁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암의 범위 굉장히 넓고요. 특히 뇌질환, 심장질환 범위 굉장히 넓은 회사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저는 지금 H사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H사가 지금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을 30세 미만, 25세 미만 좀 차이마다 틀리는데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H사 좀 추천드리고요. 암은 사실상 지금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 좋은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이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사인데 뭐 회사가 주마다 요즘에 상품들이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장 많은 회사로 저희가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자녀의 보험료, 암 보장은 뭐 언제든
언제든 어디서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이대주라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회사, H회사에서 5천만 원의 진단비까지를 이대주란에서 준다고 하니까요. 일주일 단위로 보장이 바뀌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의 보험 든든하게 보장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